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곳도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가 펼쳐집니다. 다만 밤사이 떨어진 기온에 안개가 낀 곳이 많은데요. 오늘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모레는 경북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곳에 따라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에는 가을볕이 따뜻하지만 해가 지면 금세 기온이 떨어지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9도, 안동은 8도, 김천은 5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한 자릿수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와 김천 23도, 안동은 22도 예상됩니다. 김천은 일교차가 18도 가까이 벌어지며 매우 크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각별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규모가 작은 농어촌 시군마다 매년 수천 톤씩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폐기물 처리가 골칫덩입니다. 주민들에게는 혐오 시설로 인식돼 매번 새로운 소각장을 만들기도 쉽지 않고 막대한 건설비와 운영비도 큰 부담이기 때문인데요. 영덕군도 올해 쓰레기 소각 시설의 운영 기한이 끝나는데 경북도가 운영하는 광역 소각 시설이 좋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이 지난 2009년 건설한 생활 폐기물 소각장입니다. 매일 20톤씩 영덕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해 왔는데 소각 시설의 내구 연한이 지난달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영덕군은 새로운 소각장을 만들지 않고 안동에 있는 경상북도 광역 소각시설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소각시설을 만들 경우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과 함께 매년 20억 원의 운영비가 드는데 광역 소각시설에 맡길 경우 위탁 처리 비용은 연간 14억 원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동으로 반입함에 따라 연간 약 6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앞으로 우리 군에는 소각시설을 추가로 짓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좋은 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소각장은 혐오시설로 인식돼 신규 후보지 선정부터 힘들고 지역사회에도 큰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규모가 작은 농어촌 시군의 경우 광역 소각장이 좋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생활 폐기물 390톤 처리 용량으로 2019년부터 안동에 광역 소각장을 건설해 운영 중인데 현재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은 데들을 다 모아서 한 번에 모두 같이 처리하면 예산적으로도 훨씬 이득이 되고 처리도 훨씬 효율적으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역단체에서 이렇게 여러 시군을 모아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덕군은 쓰레기 수집 운반 시설을 확충해 다음 달 중순부터 연간 10,000여 톤의 생활 폐기물을 경북도 광역 소각시설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포항에 시범 도입됩니다. 포항시는 어제부터 2달간 시내 모든 교차로에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으로 도입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시범 운영합니다. 포항시는 지난달 시스템을 시험한 결과 긴급 차량의 병원 도착 시간이 23%가량 단축되는 걸로 나타났다며 오는 12월부터 해당 시스템을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계유산 도시기구 아시아태평양 총회가 경주에서 개막해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총회에선 세계유산 활용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무처를 운영하는 경주시는 세계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선정된 석굴암과 불국사, 이후 경주 대릉원 등 지금까지 16개 국내 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선 36개 도시 250여 개가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찾는 세계유산도시기구 아시아 태평양 지역총회가 경주에서 개막했습니다. 25개 도시 250여 명이 참여해 유무형 유산 활용과 역량 강화 방안을 두고 전문가 토론과 도시별 사례 발표, 청소년 프로그램 등이 이어졌습니다. 청소년 유스 포럼이라든가 청소년 캠프 같은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이렇게 포함시켜서 세계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경주시와 친선 도시인 베트남 후에시 대표단은 이번 총회에서 세계유산 홍보에 나섰습니다. Huế có quần thể di tích cố đô Huế được UNESCO công nhận là di sản văn hóa thế giới từ năm 1993 và nó tương đồng như ở Gyeongju vậy. 지난 2013년부터 10년째 사무처를 운영하는 경주시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세계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태 지역 총회를 통해서 우리 경주시뿐만 아니라 우리 회원도시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관광 자원을 홍보를 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유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계유산도시기구 총회 참석자들은 경주 교촌마을과 월정교, 동궁과 월지 등을 둘러보는 문화재 야행 행사에 참여하고 양동마을 답사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민적 우려가 큰 가운데 올 들어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모두 164건으로 지난해 전체 74건과 비교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위반 형태별로는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이 102건, 거짓 표시가 62건이었으며 수산물 종류별로는 활참돈이 81건, 활가리비 27건, 활우렁쇠이 9건 등이었습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으로 불거진 대구와 구미 사이 갈등이 대구 경북 신공항을 놓고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미 경제를 뒷받침해주는 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의 환경 문제로까지 옮겨가면서 갈등은 확대되고 있는데요. 홍준표 시장은 김장호 구미시장을 향해서 거침없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고 김 시장도 두고 보고만 있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구미시의 의견입니다. 두 도시 간의 대립 양상이 대구와 경북으로의 대립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취임하자마자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놓고 김장호 구미시장을 맹비난했습니다. 불공정, 갑질, 망언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안동댐의 물을 끌어들이겠다며 구미와의 협상을 파기했습니다. 더 이상 구미시가 대구 시민들한테 그 갑질하는 거는 더 이상 있었으면 안 돼. 더 이상 나는 그런 불공정한 시선은 해서는 안 된다. 잠잠해지나 싶던 갈등이 대구 경북 신공항을 놓고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김장호 시장이 대구 경북 신공항과 관련해 대구시와 갈등하고 있는 의성편을 들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김 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군위에 들어갈 시설만큼 의성에도 그만한 시설이 입지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의성군의 물류터미널 설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홍 시장도 자신의 SNS에서 김 시장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철이 없다고 보며 그렇게 처신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고 행사장이나 기자간담회에서도 김 시장을 향해 못된 짓이라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지난번에 물 문제하고 똑같이 못된 짓을 한다. 거기다가 물류단지를 이건 경북 어선하고 구미끼리 경쟁을 하게 만든다. 그거 안 된다. 홍 시장은 구미산업공단에 유해물질 무방류 시스템 도입까지 주장하는 등 구미를 떠받치는 산업으로 불씨가 번지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대구시 발언이 반헌법적인 처사라며 반발하며 김장호 구미시장이 두고 보고만 있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혀 대구와 구미 사이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 맨발 걷기 좋은 길 조성 사례를 배우려는 전국 지자체들의 견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인천 부평구 의회에서 송도 솔밭 맨발로를 방문했고 지난 9월에는 동해시의회, 경산시청, 서울 도봉구 등에서 포항 맨발로를 견학하고 직접 체험했습니다. 포항 맨발로는 건강 프로그램 방영을 계기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포항시는 맨발로 30곳을 조성하고 세족장 등 편의시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싼 의성 대구 간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뚜렷한 대응을 내놓지 않으면서 역할 부재론이 대두돼 왔습니다. 경상북도가 산하 연구기관을 통해서 의성군 입장에 힘을 싣는 세미나 등을 열고 이철우 도지사 또한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놓는다고 밝히면서 경상북도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경북연구원이 주관한 대구 경북 신공항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주제 발표부터 통합 신공항의 살 길은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 간 근접 입지를 통한 긴밀한 연계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신공항 물류 활성화의 기본 전제라는 겁니다. 이는 물류단지가 들어설 의성군에 화물터미널이 같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성군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대로라면 의성 물류단지에서 군이 화물터미널까지 예상 거리는 인천공항 2.5km의 2배가량인 4.6km입니다. 화물터미널과 공항 물류단지 간의 거리, 또 여기서 이제 트럭으로 옮겨 실어서 다시 내리고 하는 이런 것들, 또 그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도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물량 유치라든지 기업 유치라든지 활성화에 상당히 지장이 될 수 있는. 이어진 토론회 역시 비슷한 기조로 진행됐습니다. 화물과 여객이 분리 운영되는 게 비용 등 경쟁력 측면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이는 국제적 흐름이라고도 짚었습니다. 쭉 한 40여 개를 살펴보니까 시설 배치 측면에서 그 화물터미널과 여객터미널이 독립적이지 않은 공항이 하나도 그 예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공항의 어떤 물류, 그다음에 공항의 어떤 여객의 흐름 이런 것들이 좀 분리되어서 운영되는 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지 않느냐. 공급자 측면이 아니라 이 공항을 이용하는 수요자 측면에 목소리를 조금 더 깊게 좀 기울여서. 경상북도는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경북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 대해서 도와 사전에 합의된 내용은 아니라면서도 이달 안으로 이철우 지사가 현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달 말까지 경상북도가 나서 의성군을 설득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후보지를 새롭게 지정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19일 같은 주제로 김천에서 항공물류 산업 토론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최근 항공물류 산업 전략 수립 용역에도 착수하는 등 그동안 신중한 태도에서 벗어나 신공항 화물터미널 논란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3일까지 관내 항포구 등에서 수사 중지자 일제 단속을 벌여 은신 도피 중인 지명 수배자 1명과 벌금 미납자 10명 등 12명을 적발했습니다. 포항해경은 올 들어 국민의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수사 중지자 2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38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이 농축수산물 도소매 업체 등 2만 1,133곳을 조사한 결과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두부, 쇠고기 순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많았고 위반 업종은 일반 음식점, 식육 판매 업체, 가공업체 순이었습니다.
오늘도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가 펼쳐집니다. 다만 밤사이 떨어진 기온에 안개가 낀 곳이 많은데요. 오늘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모레는 경북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곳에 따라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에는 가을볕이 따뜻하지만 해가 지면 금세 기온이 떨어지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9도, 안동은 8도, 김천은 5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한 자릿수 가리키는 곳 많은데요. 낮에는 대구와 김천의 기온 23도, 안동은 22도 예상됩니다. 특히 김천은 오늘 일교차가 18도로 매우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각별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좋음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9도, 영천은 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의 기온 23도, 영천도 23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8도, 봉화 6도로 쌀쌀한데요. 낮 기온은 안동 22도, 봉화는 21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12도고요. 낮 기온은 22도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